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좀 보고 와서 관련된 제가 후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조금 특이한 관점에서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기생충을 보시고 나름대로의 그런 후기를 남기시는 걸 확인을 했는데, 저는 경영 지도사 관점에서 관람 후기를 남기고자 하며, 그 관람 후기의 주요 내용은 프랜차이즈 관점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활고의 이유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 송강호 씨가 이렇게 그 지하에 사시면서 생활고를 겪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못되어서 아주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에 몰리게 됐다라고 영화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지하에 살고 계시던 다른 그 남성분도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좀 암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이 같이 얘기하는 그 아이템 자체가 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 속의 이 아이템입니다. 대만 카스테라라는 제품인데 특정 시점에 아주 핫한 이슈를 끌었다가 아주 급속도로 문제가 되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직접적인 그런 원인의 빌미를 제공을 하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품 수명 주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함이 아니라 현존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매출액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이익의 상승과 하락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간별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 부분은 사람의 생로병사와 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춘기를 겪고 성장하고 중장년이 되어서 노년기를 거쳐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사이클은 상품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전부 상이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창업을 결정하거나 아이템을 결정함에 있어서 10가지 주요 분석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가지는 트렌드 분석이 될 것입니다. 트렌드 분석. 예를 들어서 대만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네이버 트렌드에서 검색한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검색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이클이 어떻죠? 굉장히 가파릅니다. 아주 가파릅니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상품 수명 주기 관점에서 적당한 양의 그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주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다가 급격하게 하락이 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하락이 됐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가 되어서 이 제품이 거의 시장에서 퇴출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갑자기 붐업이 되었다가 갑자기 하락이 되는, 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피크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을 거고,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셨다가 결국에는 사업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자체가 그러한 현상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영화에서도 두 명의 가장들이, 영화 속의 주인공도 그렇고 지하에 사시던 분도 그렇고 2016년 즈음에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망했다라고 직접 그렇게 대사를 하시더라고요. 2016년 4분기 정도에서 지금 붐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가 100% 그 사회 현상을 말해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수치는 상대적인 조회수입니다. 0부터 지금 100까지인데 맥시멈을 100으로 봤을 때 그에 따른 상대적 그 검색 트래픽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검색이라는 것은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키워드, 그리고 검색량,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사업 관점에서는 다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으로 보게 되면 대만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지금 모바일에서만 한 달에 한 3, 4천 건 정도의 검색은 되고 있습니다. 3, 4천 건 정도 검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3, 4천 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점에서는 아마 수십만 건의 검색이 되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아주 이 시점에서 붐업이 되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트렌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대만 카스테라라는 이 키워드로 구글 트렌드에서도 역시
비슷한 그 트래픽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0부터 100까지 보이는 것은 상대적인 검색량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역시 2016년 4분기에 맥시멈 피크치를 치고 2017년 1월달부터 급속도로 하강하게 되는 비슷한 추이를 겪고 있고, 이 부분을 추세선으로 그려보면 붉은색 선과 같이 보여지게 되고, 이 추세선은 네이버와 거의 흡사하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련 검색으로 대만 카스테라나 대만 대왕 카스테라, 대만 언니 대왕 카스테라 뭐 이러한 이제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관련 검색으로 검색을 하셔도 역시 비슷한 추세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좀 더 피부에 와닿으시라고 또 다양한 키워드들로 제가 사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스몰비어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매년 거의 분기마다 창업 박람회를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스몰비어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창업 박람회를 가게 되면. 언제 많이 나왔느냐, 2016년 그리고 2017년 1분기 정도까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역시 네이버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스몰비어가 2016년에 지금 트래픽이 많이 집중이 되었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이 부분을 추세선으로 그려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근에 스몰비어는 이제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힘든 상황에 봉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형 뽑기 방은 어떻죠? 이 부분도 역시 예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 역시 네이버 트렌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상대적 검색량에 대한 추세인데 0부터 100까지 최고 피크를 찍었던 시점은 2017년 1분기에, 그때 인형 뽑기 방이 2017년 상반기에 대한민국을 강타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인기도 아주 하락하고 있는, 역시 추세선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선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선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의심을 가지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트래픽이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붐업을 시키려고 조작을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 주시는 어떻죠? 주시 같은 경우에 저가형 이런 이제 과일 음료의 주요 브랜드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역시 2017년 한 여름 시점에 최고 피크를 그었다가 지금 이제 잠잠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역시 추세선을 그려보게 되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스터디 카페는 어떻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 분기마다 창업 박람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최근에 보면 스터디 카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갑자기 붐업이 되었다가 갑자기 빠질 수도 있는 아주 조금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분기에 아주 그 검색 트래픽이 활발하게 올라가 있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역시 추세선을 그려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그래프를 주고 있다는 거죠. 트래픽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기간 자체가 아주 좁으면 좁을수록 좀 위험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슬라임 카페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슬라임 카페도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인데, 역시 최근에 거의 관련된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가 2018년 하반기에 피크를 치고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인 노래방은 어떤가요? 지금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좋은 그래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1인 가구라든지 이제 뭐 젊은 학생들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뭐 코인 노래방에서 이렇게 뭐 친구들과 이렇게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데이터 인덱스도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빠지게 되는, 제가 봤을 때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자면 성장기에서 성숙기 그 정도 수준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빠질 때도 완만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 빠지는 시점에서 충분히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키워드 한번 보시죠. 간편식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간편식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성장기에서 성숙기 초기 단계로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라든지 뭐 직장인이라든지 뭐 혼밥, 혼술, 뭐 1인 삼겹살 뭐 그런 부분들을 대변하는 아마 대표적인 뭐 키워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완만하게 빠지게 되는, 급하게 올라간 것은 급하게 빠질 수가 없고요. 완만하게 올라간 것들은 완만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소비자의 트렌드, 성향, 그런 이제 검색 트래픽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강아지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강아지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거의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유지가 되면서 이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조금씩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씩 오를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 유류 같은 키워드를 예로 들었을 때 그러한 탄탄한 기반의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뭐 사업 아이템 관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2016년 1월 달부터 이제 그런 이제 검색 트래픽인데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완만하게 유지가 되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서 강아지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도입기에서 지금 이제 그 성장기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기용품은 어떤가요? 아기용품도 지금 서서히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아이도 잘 안 넣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서서히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좀 쇠퇴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돌잔치도 비슷한 패턴이죠. 아까 방금 보셨던 거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6년 1분기에 소폭 상승했다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패턴이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를 들어 돌잔치 관련된 사업이나 뭐 그런 이제 이 관련된 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추측컨대 지금 그런 사업이 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사회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런 패턴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대세 하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노인 부모에 대한 복량, 요양에 대한 것은 주요한 화두이고 주요한 키워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서히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1분기부터 해서 서서히 오르고 있는 이 부분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성장기 국면에 진입을 했고, 그래서 성장기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장 동력이 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 사업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추세선들이 그러한 사회 현상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러한 추세선들은 유의미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창업 아이템을 결정하거나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추세선 자체는 분석할 수 있는 10가지 툴 중에 한 가지 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툴이 모든 툴이다라고 절대로 봐서도 안 되고요. 다만 내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보조적인 자료인 거는 맞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이제 사회 현상과 그러한 추세선, 그래프들이 유의미하게 서로 일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선들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업 관점에서 세상에 쉽고 빠른 건 없습니다.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진입장벽이 없거나 낮기 때문에 누구나 카피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쉽고 빠른 건 없다라고 보시는 게 창업 관점에서 맞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특정 아이템과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 탁월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시간이 누적이 되다 보면 누적의 힘에 의해서 내공을 갖출 것입니다. 그러한 내공을 갖추는 과정에서는 필히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임계점은 필수적으로 고통을 동반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 절대로 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창업도 그렇고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 영화에 보셨던 그 두 성인 남성 가장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야에 베팅을 하셔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빠진 거지 않습니까? 남자 주인공분도 요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 운송 쪽 관련된 업을 하시다가 2016년 4분기에 그 대만 카스테라가 붐업이 되었을 때 그냥 거기에 별 생각 없이 편승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른 남성, 지하에 사시던 다른 남성분도 역시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남성분 역시 2016년 4분기에 그 대만 카스테라 창업 아이템에 뛰어들었다라고 대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절대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국엔 잘 모르면 남의 먹잇감이 됩니다. 남의 먹잇감. 우리는 지금 세렝게티 초원에 살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 남의 먹잇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 스노우볼 비즈니스 전략을 저는 강조합니다. 스노우볼이 눈덩이를 굴리는 거지 않습니까? 눈덩이를 조금씩 굴리다 보면 그러면 다양한 사항들이 보일 것입니다. 뭐 제품 공급처라든지 거래처, 경쟁사, 고객들의 특성이라든지 다양한 사항들이 보일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재직 중에 스노우볼을 굴리는 방향이 제일 좋고요. 재직 중에 스노우볼을 굴린다라고 하면 그쪽 분야에 알바든 취업을 하시건 아니면 사업을 하시더라도 뭔가 작게 투자 비용을 최소로 줄이셔서 작게 눈덩이를 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쪽에서 뭔가 확신이 섰을 때 베팅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작에 대한 시점과 확신이 든 시점은 제가 봤을 때 빨라야 1, 2년, 늦으면 3, 4년 정도 봅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는 내가 이 시장에서 시간을 가지고 탁월함을 갖추는데 내공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취업이든 창업이든 비즈니스든 심지어 마케팅이든 무엇이건 룰에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리하게 배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스노우볼 비즈니스, 눈덩이 굴린다는 생각으로 작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버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유튜브에 필이 꽂혀가지고 뭐 처음부터 장비를 사고 뭐 편집 인력을 구하고 그럴 필요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90%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장비들은, 그리고 제 영상 리스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유튜버를 위해서 장비라든지 장소 대여, 다양한 이제 대여 프로그램, 정부 지원 사업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관심 있으시면 그런 이제 무료 프로그램들을,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웬만한 영상 촬영은 스마트폰 하나 정도면 충분히 촬영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유튜브 하나를 하시더라도 눈덩이 굴린다는 생각으로 스노우볼 비즈니스 전략으로 단계별로 증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필요도 없으실 거고요. 마음 편하게 단계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요약 정리를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앞으로도 온라인 마케팅, 창업, 비즈니스, 사업 관련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